자, 오늘 배울 작품은 그 윤선노의 몽천요라는 작품이야. 자,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제목에서는 이거는 이런 뜻이야.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하늘에 있는 감을 노래한다, 얘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과일 이런 것들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의 감이라는 건 벼슬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결국엔 이거는 꿈이잖아. 꿈에서 깨거든요. 그러니까 벼슬에서 꿈을 깨는 건 내려옴을 얘기해. 그러니까 꿈 같은 예전 이야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 안에서는요, 그 꿈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대화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뜻이고요. 자, 감상 포인트 잠깐 본다면 이 작품은 이 주제가 있어. 영군,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이런 노래를 한 삼수의 연시조이다라고 했어요. 이때 효정이 왕이 되는데 그 위에 있던 스승인 누구에게, 윤선도에게 정상부 승지를 임명을 해. 그러니까 높은 그 관리직을 줬더니 밑에 있던 다른 세력들이 불공평하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면직을 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직급을 내려놓고 다시 기양처럼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몽천유는 윤선도가 그러니까 그 관리에서 떨어지고 나서 자기 그 양주 고산에 와서 그런 내용을 다룬 그 과거를 임금 옆에 있었던 그 시절을 다룬 내용을 얘기한다.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그것을 노래를 하는데 우의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우의적으로 누구 비판할까? 그치. 자기를 헐뜯는 나라의 어떤 관리들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주제는 임금을 향한 연공과 의국의 정의야. 자, 지금부터 꿈을 꾼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 생시론가 꿈이론가 백옥경에 올라가니. 백옥경 나왔어. 자, 우리가 지금 이 시 안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야? 꿈이죠. 꿈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옥황상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옥황상제들 옆에 누가 있냐면 신선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네, 어느 장세예요? 11호, 여기서는 11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옛날에 이거는 신선들과 그리고 옥황상제가 머물렀던 곳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현실하고도 비교를 해보자. 작가는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마치 꿈에서 뭔가를 그들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현실하고 한번 비교를 미리 해보면 현실에서 옥황상제는 당연히 임금이 되는 거죠. 신선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모함했던 조정의 관리들을 얘기한다. 그래도 신선이라고 표현한 것도 나쁘지 않았네. 그죠? 그 다음에 11호는 임금이 있는 어디를 얘기한다? 궁궐을 얘기한다. 궁궐. 자, 그리고 또 옥황상제가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얘들아? 백옥경이잖아. 임금이 머무르는 곳도 어디입니까, 얘들아? 자, 여기서는 궁궐이라고 하지 않고요. 한양이라고 할게요. 자, 요렇게 여러분이 비교를 하면서 같이 읽어보자. 생시론가 꿈이론가 백옥경에 올라가니. 이게 꿈인가 사실인가 모르겠다 이거야. 백옥경에 올라간 거예요. 천상의 세계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누가 사는 곳이죠? 네,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거든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백옥경은 현실에서 한양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옥황상제는 반기시나 신선들이 꺼리더라. 자, 옥황상제, 즉 임금은 나를 반겼지만 신선들은 나를 어떻게 했다? 꺼렸다. 여기서는 당시 실제로 윤선도가 원래는 속세에 머물면서 그렇게 있다가 왕이 즉위를 하면서 윤선도를 부른 거야, 나이 많은.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더 높은 관리 직급을 줬어. 그니까 기존에 있던 관리들이 되게 싫어하겠지. 하지만 이 임금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이렇게 믿고 좋아했던 멘토가 오르니까 얼마나 좋겠어. 자, 그런 장면이야. 그래서 옥황상제는 반겨. 누구를 반기지? 화자를 반기나. 자, 신선들은 누구를 꺼린다? 화자를 꺼린다. 즉 다른 조정의 신하들은 나를 꺼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태도가 뭐를 이루고 있어요? 예,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두어라 오호 연월이 내 분수임이 옳도다. 오호 연월이라는 것은 5개의 호수,
그리고 달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수가 그렇게 많이 있고 달이 폈어. 달이 있어. 이거 뭐 안개가 있고 또 어떻지 얘들아? 아름다운 자연을 얘기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 자연이잖아요. 그 자연 속에서의 삶이 내 분이었다. 나의 분수였는데 즉 화자가 원래 있어야 했는 곳인데 라는 거예요. 자, 화자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자, 오호 연월이 내 분수임이 옳도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있었던 곳이 있었어야 됐는데 괜히 왔네. 물론 옥강상자 나를 반겨서 너무 좋긴 하지만 이런 뜻이야. 알겠죠? 자,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얘들아 시조잖아. 얘도. 그래서 여기서도 감탄사가 드러나는데요. 일수에서 어디죠? 두어라 이 부분죠 있죠? 그냥 내더라 이런 뜻도 되지만 얘도 일종의 뭐가 된다? 감탄사가 된다. 3장 6구 45자 종장 첫 글자 세 글자 이해가지? 여기 감탄사 이 시조의 형식이 잘 보여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수의 내용이 그거야. 내가 꿈을 꿔서 천상에 갔어. 백육경에 갔더니 옥강상자는 날 반기는데 그 옆에 있던 시선들이 날 꺼린대. 느낌이 딱 온 거죠? 아,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수 볼게요. 자, 풋잠의 꿈을 꾸어 시부로에 들어가니. 자, 풋잠 역시 화자는요 꿈을 꾸지 않으면 어때? 임금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자, 꿈이 일종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자, 누구랑? 임금과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꿈을 꾸어 시부르에 들어가니 시부르도 일종의 뭐라고 했습니까? 궁궐. 자, 현실로는 임금의 궁궐이고요. 그리고 이 시 안에서 꿈속에서는 즉 백옥경, 즉 옥황상제가 사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 들어갔어. 꿈을 또 꿨는데 그랬더니 옥황상제는 또 웃으셔. 아까는 나를 보고 어땠지? 얘들아? 반겼지? 이번에는 또 웃으셨어. 어떻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이 신선들과. 근데 신선들은 역시 나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꾸짖는구나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니 여기 일수에서 옥황상제가 반기신다. 옥황상제가 웃으신다. 서로 뭐를 이루고 있죠, 얘들아? 대응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 자, 이거 무슨 표현법이 되는 거지, 얘들아? 그렇지. 대구법이 되는 거야. 대구법. 자, 대구법이 사용이 된 거다. 서로 이렇게 대응을 이루는 관계죠. 옥황상제, 옥황상제. 반기시니 웃으시되. 신선들이 꺼리도라, 꾸짖도라. 이해 갔죠? 자, 역시나 신선들은 나한테 그렇게 합니다. 자, 어집어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감탄사. 자, 평시로의 흔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감탄사. 백막억. 창생의 일을 자, 백망억의 창생, 많은 사람의 일들을, 그러니까 온 백성의 일들은 이런 뜻이야. 어느 겨울에 물으리? 자, 물음표 땅 찍었어. 서리법이야. 지금 나는 그 옥황상제를 만나서 묻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야. 화자는 뭘 묻고 싶었죠? 네, 백성들의 어떤, 그러니까 백성들의 묻다기보다는 백성들을 향한 어떻게 그들을 다스려야 하고 하는 선정, 여기 나오네요. 선정,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그 화자가 분명히 그 마음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금한테 물어보고 그거를 움직여야 되는데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신하들이 나를 적대하니까. 그러면 왕은 나를 왜 위에 관리직을 올렸어. 그만큼 많은 정책과 많은 계획 실행을 해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라 라고 했겠지만 나를 모하면은 다른 신하들 때문에 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어. 모은 백성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싶단 말이야. 하지만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자, 3수 보겠습니다. 하늘이 이리졌을째 무슨 길술로 기원해었는고. 자, 근데 하늘을 이렇게 봤더니 글쎄 이지러졌대 라는 건 한쪽이 뭔가 망가짐,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늘이라는 건 나라 전체를 얘기한다. 현실에서 본다면은요. 자, 어지러졌다라는 건 어려운 현실을, 즉 나라가 어렵다라는 거야. 이때 무슨 기술로 기워내는 거, 즉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천상세계에 하늘에 구멍이 났어. 그거 뭘로 기어내야 하냐, 저걸 뭔가를 고쳐야 되냐라고 해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현실이 망가졌을 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일종의, 자, 뭐 하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가 닥친 상황을 하늘이 어지러졌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또한 배곡루를 다시 중수할 때, 중수는 이미 고장난 걸 다 고친다는 얘기예요. 다시 중수할 때 어떤 장인바치가 이루어내었는고, 장인바치는 여기서는 훌륭한 솜씨가 좋은 장인을 의미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신하야? 그쵸, 아주 똑똑한 신하, 자기 같은 신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 도대체 누가 이루어내겠는고, 이런 뜻이야. 알겠죠? 자, 옥황상제께 아뢰어 보려고 했더니, 옥황상자 누구예요? 임금이죠? 여쭤보려고 했더니 뭐에 관한 거? 나라의 일을 의논하고 싶지만 어때? 그 주변에 다른 신산, 다른 관리들이 그걸 막죠. 다 못하고 돌아왔도다. 자, 뭐하고 있어요? 소망의 좌절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화자는요, 어떻게 화자의 마음을 봐야 돼. 화자는요, 너무 임금님한테 감사해. 자신을 뭐 해줘서, 뽑아줘서 감사. 그래서 연군적인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냐면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고 싶어.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관리들. 부러워하고 있는 다른 관리들이 일종의 방해자가 돼서 날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겨내냐? 아니, 어쩔 수 없어서 다시 뭐 했다라고 합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시에서 화자가 임금을 사랑하는 영군의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우국, 걱정하는 우국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마치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상제를 만나는 그런 과정과도 같게 비유적, 즉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옥황상제가 나를 대하는 태도와 신선들이 대하는 태도를 한번 대비시켜 본다면, 나를 향해 반기고 웃어요. 그리고 높은 벼슬에 임명해 줬어요. 반면에 신선들은 꾸짖고 꺼려요. 오히려 나에게 높은 관직을 준 걸 탄핵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옥황상제와 신선들을 통해 사실은 임금과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어떻게 표현한 거지, 얘들아? 그렇지, 우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몽천요에서의 꿈의 기능은 어떻냐? 자, 몽천요에서의 꿈은 옥황상제를 만날 수 있는 통로예요. 꿈을 꾸지 않으면 만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바람을 이루고 싶은, 화자의 의지를 이루고 싶은 통로이자, 결국에는 그 꿈을 통해서 어때요? 아쉬움과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예, 좌절을 느낀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과정이냐면, 정계 진출을 했어. 하지만 좌절이 되는 현실을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이건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